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자동차공학 12주차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수소 생산, 수소 추출법에 대해서 이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우리 표에 잘 나와 있는데 163페이지 표를 보세요. 수증기 계질부터 보면은 수증기 계질. 스팀 리폼이랑 스팀 리포밍이라고 불러요. SR. 영어로도 좀 알아두세요. 이제 많이 앞으로 접할 테니까 스팀을 이용해서 이 화석 연료 뭐 이 메탄가스 같은 거에 스팀을 넣어서 즉 물을 넣어서 스팀을 이용해서 수소를 만든다. 스팀 리포밍. 리폼이라는 거 알겠죠? 모양을 바꾸는 거냐. 수소로 모양을 바꾸는 거야. 스팀 리포밍. 우리말로는 수증기 계질법, SR법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를 들어 메탄이 있다. CH4. 여기에다가 수증기 H2O. 수증기가 물이니까 여기를 넣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소가 나와. 수소가 2, 4 있으니까 수소가 2몰 나오겠죠? 2몰 계산해 보면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C와 O잖아. 어? CO, CO, CO가 나오겠지? 2인가 3인가? 수소가 몇 개야? 여기 수소가 2개. 여기 수소 1몰, 2몰이니까 3몰 나와야 되겠네. 3몰. 맞죠? 3몰 나오고 나머지가 CO, 일산화탄소가 나와. 어? 그리고 수소가 3몰 나와. 많이 나오는 거지. 3몰 나오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건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열을 넣어줘야 돼요. 흡열 반응이니까 그래서 이제 수증기를 넣는 거지. 수증기를 넣어서 열을 가하면서 수증기를 넣어주면 메탄가스에서 메탄이 일산화탄소와 그 수소 3몰이 많이 나온다. 어? 그래서 75%의 그 수소 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부분산화하고 비교를 해봐요. 부분산화는 partial oxidation 해서 partial oxidation 해서 폭스법이라고 그러는데 폭스법 partial 부분 par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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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AL partial TIAL이지 partial oxidation 부분산화법 그러니까 산화시키는 거야. 메탄에 CH4에다가 산소를 만나게 해야 되겠지. 산화하려니까. 그러니까 산소를 2분의 1 O2 이렇게. 산소 2분의 1몰, 메탄 1몰. 이렇게 하면은 수소가 2몰 나오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CO죠. CO 플러스 이렇게. 여기는 2몰이 나오지. 좀 적게 나오죠. 상대적으로. 같은 메탄 1몰에 대해서 여기 수증기를 썼을 때는 3몰이 나왔는데 여기서 2몰이 나오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일산화탄소고 그래서 여기 적게 나오는 거야. 부분산화는. 대략 순도로 쳤을 때 순도가 떨어지는 거지. 35% 이하. 여기는 75% 이상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흡열 반응이니까 열을 많이 넣어줘야 돼. 시간도 많이 걸려. 여기는 그냥 열 적당히 하고 시간도 적당히 조금만 넣으면 돼요. 이렇게. 이해됐죠? 여기까지? 이게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이고 이제 자열 계질은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거예요. 수증기도 넣고 산소도 넣고 조합하는 거예요. 조합. 그래서 이 자열이 뭐냐면 자열 스스로 열을 내는 거야. 자열. 서멀 오토서멀 리포밍 오토서멀 ATR 이렇게 ATR법이라고 하는데 오토 서멀 리포밍 그래서 스스로 자동 스스로 열을 낸다. 자열 계질. 이해됐죠? 오토서멀.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조합하니까 식이
아까 말한 대로 메탄이 있으면 메탄가스에 수증기도 넣고 또 메탄가스에 산소도 넣고 이걸 적당한 비율로 동시에 두 가지가 일어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아까 수증기 계질법에 의해서 여기 CO하고 3몰에 H2가 나오고 여기는 CO에 2몰에 H2가 나오겠지. 이제 B에 따라서 이제 되는 거죠. 이건 장점으로는 시간이 이제 빨라요. 여기 시간이 적게 걸린다. 그리고 산화하면서 열이 나오고 여기 그 수증기 계질에서는 흡열, 여기서는 발열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조합이 되면서 열 관리가 용이해. 하나는 흡열 반응, 하나는 발열 반응이니까 이게 섞어버리니까 한쪽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열 관리가 유리하다. 열 관리가 유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대표적인 거 수증기를 이용해야 되니까 열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걸려요. 순도가 그 대신 높아요. 부분산화, 수증기 없이 그냥 산소하고 반응시켜서 짧은 시간 내에 좀 순도는 낮지만 빠르게 만든다. 자열은 이 두 가지를 조합하니까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더라. 그 대신 이제 농도는 이제 중간쯤 되겠죠. 한 55% 이하.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계질. 여기 지워도 되겠지? 이산화탄소, CO2, 카본 다이옥사이드 리포밍 해서 카본 다이옥사이드 리포밍, CDR. 이 용어를 꼭 기억하세요. 수증기 계질은 뭐라고 그랬어요? 스팀 리포밍, 부분산화 partial oxidation reforming. 그냥 oxidation, 박스 리포밍. 자열은 autothermal reforming. 이산화탄소, 카본 다이옥사이드가 이산화탄소니까 카본 다이옥사이드 리포밍. 이렇게 약자도 알아두세요. 무슨 뜻인지도 설명을 하고 카본 다이옥사이드 리포밍. CO2하고 반응시키는 거죠. 메탄이 있으면 메탄에다가 CO2를, 아까 산화 같은 경우는 O2, 수증기 같으면 H2O였는데 여기서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계질하는 거니까 이산화탄소를 넣어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수소가 2몰 나오겠지? 2몰 나오고 나머지가 이제 C 2개, O 2개. C 2개, O 2개니까 CO가 많이 나오네. 그렇죠? 일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수소를 메탄을 이용해서 수소를 만드는데 CO2를 이용할 수 있어. 그죠? 그러면 지금 온실가스 저감 때문에 CO2를 없애야 되는데, 그죠? 이거 CO2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예? 어떤 공장에서 CO2를 많이 생산한다. 그러면 거기에 CO2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그 도시가스, 메탄가스에서 하면은 이게 나오는 거지. 그 대신 또 이제 CO가 있어. CO. 요것도 별로 안 좋은데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장점은 CO2를 사용한다는 장점이 있고 또 부득이하게 단점은 CO가 나온다는 것이. CO 잘못 먹으면 우리 저기 하잖아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연탄가스, 그러면 일산화탄소 중독이라고 그래요. 죽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하숙집에서 그 그 온돌이 틈이 생겨가지고 그 일산화탄소가 스며들어와서 신문에 가끔 났어요. 내 아는 친구도 그 하숙집으로 옮겼는데 물어보니까 그 옆에 방에 있던 친구가 그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었대. 그래가지고 하숙집을 부랴부랴 옮기더라고. 옛날에 80년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연탄을 안 쓰죠. 안 쓰지만 이게 좀 안 좋은 아주 유해한 가스니까 이제 이런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 그 다음에 가장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물을 전기분해 하는 건데, 전기분해에서 수소가 나오는 건데, 전기가 필요한 거지. 우리는 지금 전기를 만들겠다고 수소를 만들었는데, 이거 그 전기를 사용해서 수소 만들면 아무 소용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거저 전기를 얻을 수 있는 상태, 거저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저렴하게 전기를 얻을 수 있으면 그걸 가지고 송전선으로 쭉 보내느니 그걸 수소로 만들어서 보관하고 수송하고 하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일 때 이게 가능해요. 그럼 예를 들어 어떤 걸까?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면 되죠.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갈 길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뭐 풍력 발전 하잖아요. 풍력 발전, 또 태양광 발전, 태양열 발전, 또 태양광 발전, 태양열 발전도 있고, 또 태양광 발전도 있고, 또 뭐 지열 발전도 있고, 어쨌든 이런 신재생 에너지, 신에너지 또는 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을 해요. 발전을 하는데, 예를 들어 풍력 발전이다 그러면은 그 바닷가에 설치해야 되겠지. 아니면 해상 풍력 발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구조물을 바다에 띄워요. 띄워서 거기 이제 이 풍력을 설치를 하는 거죠. 그럼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제 발전해서 거기 이제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배터리, 일렉트리컬 스토리지 시스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에 저장해서 이제 옮겨가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만드느니 차라리 거기서 나오는 전기를 바로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로 바꾸자. 그래서 수소통에 담아서 옮기자. 이거야, 컨셉이.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는 이제 설치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일단 설치를 하면 소스는 태양, 바람, 땅, 여기서 그냥 소스 자체는 공짜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어쨌든 전기를 만들고, 그걸 전기는 이송하기가 불편하니까 그냥 바로 수소로 만들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상당히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커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 또 뭐 일본 이런 쪽에서도 이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점점점 높여가고 있고, 국제적으로 뭐 파리 기후 협약이라든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탈퇴를 해서 문제가 됐지만 오바마는 이미 했었고, 조 바이든 씨가 되면 또 기후 협약에 다시 재가입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모든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린 뉴딜이 이런 거지. 그린 뉴딜. 예? 그린, 친환경. 수소를 많이 밀고 있지만, 이런 이제 태양열 발전, 태양광 발전, 지열, 풍력. 이 지열은 좀 안타까운 게, 그 한때 상당히 그 이명박 정권 때 그 녹색 에너지 해서 그때 한번 밀었거든요. 신재생 밀었는데, 지열 발전소가 포항에 설치를 했었는데 그게 문제가 됐었지. 예? 문제가 돼가지고 이게 지진을 유발한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됐었어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장치거든. 땅 깊은 곳에 온도차만 있으면 발전할 수 있어요. 땅 깊은 곳의 온도와 표면 온도의 온도차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발전기를 만드는 건데, 발전시키는 건데,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이렇게 물을 공급해서 온도를 대표해서 나오는데, 그 공급하려면 눌러줘야 돼. 펌프로 눌러줘야 돼. 깊이 뭐 1km, 10km 이렇게 깊이. 그러니까 밑에 이제 그 포항 같은 경우에는 밑에 그게 있었잖아요. 그 뭐야, 지진이 잘 일어나는 동네잖아. 그래서 그게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 가지고 소송도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인과관계 있는 쪽으로 좀 결론이 나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내가 그 뒤에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좀 주춤한 상태고. 태양광은 지금 이것도 앞으로 많이 가긴 가겠지만, 우리나라처럼 땅덩어리가 좁은 데서 이걸 깐다고 뭐 산을 다 깎고 하고 해가지고 환경론자들하고 막 마찰이 많았죠.
그러니까 과연 이게 적합한가? 부분적으로 적합한 동네가 있겠지. 아주 넓은 평화의 햇빛이 많이 드는 동네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하면 되겠고. 풍력은 우리 저 삼면이 바다니까 풍력은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뭐 새만금이라든가 또 강원도라든가 아니면 제주도에 풍력 발전소가 있죠. 풍력 발전기가 좀 돼 있죠. 그런 데서 발전을 해서 그걸 그냥 바로 그 전선으로 연결해서 그 인근 그 시내로 좀 공급하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전기분해해서 수소 에너지로 바꾸자 하는 것이 지금 제가 말하는 수소 추출법의 그 물을 이용한 전기분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됐죠, 이제? 그래서 화석연료, 메탄가스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수증기를 이용해서 수소를 추출하거나 아니면 산소를 넣어서 부분적으로 산화시키거나 두 가지를 조합해서 흡열 발열 반응을 이용해서 열관리가 잘 되게 해서 만들거나 아니면 이산화탄소와 반응시켜서 이산화탄소도 없애면서 수소도 얻는 이런 방식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수소 추출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하면 이걸 쫙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쭉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수소 경제를 이해하는데 어마어마한 도움이 될 거야. 이 정도 알면은 이제 그 뉴스라든가 또는 조금 깊이 있는 레포트도 충분히 이해하면서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원어로도 좀 잘 알아두세요. SR법, 뭐 폭스법, ATR, CDR 아시겠죠? 그래서 개요 부분을 다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164페이지 보시면 164페이지 수소 생산 기술 분류해서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이 쭉 나와 있죠? 화석연료 이용 164페이지 표 4-6 요거 잡혀요? 네. 여기 보면 제가 설명한 부분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방법은 수증기 개질, 이산화탄소 개질, 부분산화 개질, 지열 개질 그 다음에 뭐 직접 분해, 천연가스를 열을 가해서 직접 분해하는 방식도 있고 설명은 안 했지만 그 다음에 비화석연료 전기분해까지 했는데 그 외에도 지금 연구 중인 것들이 열화학분해 아주 고온으로 만들면 물이 쪼개질 거 아니에요? 예? 물을 아주 고온으로 해. 뭐 스팀이 될 텐데 훨씬 더 고온으로 만들어 봐. 그러면 이온화 될 거야. 그럼 수소가 되는 거지. 쪼개지니까. 원자력, 태양열을 이용해서. 그래서 원자력 하시는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해요. 우리가 가장 싸게 수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원자력 좀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원자력 종사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에, 수소 만드는 데는 우리가 가장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원리적으로 가능하니까 지금 연구 중이고 또 바이오 생물학적으로 분해해서 수소 만들 수 있겠죠. 뭐 이제 생물학 하시는 분들, 바이오 하시는 분은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이제 저렴하게 수소를 대량 생산하느냐가 중요해요. 전 세계적으로 수소 생산이 큰 그 경제, 산업 경제를 이끌고 갈 거예요. 또 태양광을 이용해서 광분해. 다 물이나 또는 어떤 바이오매스에 전기를 넣거나 열화학을 에너지를 넣거나 생물학적 분해를 하거나 광화학적 분해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해외 수소를 사와야 되겠지. 도입해야 되겠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 겁니다. 수송하는데. 그걸 압축해서 액화가스로 하거나 아니면 고압해서 또 이송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 거예요. 165페이지 보면은 부생수소란 말이 있어요. 지금 앞에서 설명하지 않은 방식이 석유화학 공정 중에 그냥 공정 중에 부산물로 발생하는 수소라고 해서 부생수소라고 해. 공짜로 얻어지는 셈이니까 이것은 이제 아주 우리 초기 수소 경제를 이끌어갈 때는 이걸 많이 사용하겠지만 그 공장에 카파만큼밖에 못 만들죠.
더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임시적인 방법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질한다거나 수전해 한다거나 그런 방식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 저장 수송이 문제다. 지금 수소 생산 얘기를 했는데 수소를 생산, 그 다음에 저장, 그래서 원하는 곳까지 수송, 이 3대 이 인프라가 필요한 거죠. 생산에 대한 건 쭉 설명을 드렸고 저장을 어떻게 할 거냐. 워낙 가볍고 덴시티가 낮으니까 고밀도로 만들어야 되기 위해서 지금 밀도가 낮잖아요. 수소는. 그러니 고밀도로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가스 상태로 압축하는 방법. 압축 고압 가스죠. 압축해서 고압 가스로 만드는 방법. 지금 이제 자동차에서 적용하는 거 이거죠. 이게 이제 700바 가스 충전소 700바 정도로 압축을 해야 지금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자동차에 우겨 넣을 수 있는 거지. 통 3개에 700바 정도로 해서 우겨 넣어야 한 600km, 한 번 충전 600km 가는 거예요. 불안하잖아. 이걸 만약에 350바로 하면은 통이 더 필요하겠지. 예? 아니면은 액화 수소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액화로 하면은 한 800배 정도 더 밀도가 커지죠. 800배 밀도 증가하니까 훨씬 콤팩트하게 저장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액화 비용이 많이 들어요. 액화를 시키려면은 아까 20켈빈 정도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영하 273, 253도 정도로 만들어줘야 액화가 돼. 이 수소의 수소의 임계 압력이 크리티컬 프레셔, 크리티컬 템퍼러처가 얼마냐면 임계 압력이 13바, 임계 온도가 33 켈빈이 돼요. 33 켈빈, 즉 영하 240도. 그러니까 이 임계 압력 수준보다도 더 낮춰야지 액화가 되는 거지. 예, 이 조건. 그러니까 13바, 한 13기압 정도로 해서 33 켈빈보다 조금 낮추면 이제 액체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정도 영하 253도를 만들려면 극저온 냉동 장치가 필요해요. 극저온 냉동 기술이 필요해. 헬륨 가스를 보통 쓰는데 헬륨 가스를 이용해서 극저온 냉동을 통해서 도달은 가능해요. 도달은 가능한데 돈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169페이지 보면은 그 4가지 방식이 있어요. 저장하는 방식, 첫 번째 압축 방식, 두 번째 액화 방식. 그렇죠? 액화는 이제 압축 방식에 비해서 12배 정도의 수송 효율이 있어요. 그만큼 더 컴팩트하게 만들 수 있겠지, 액화는. 그다음에 세 번째, 불편하니까 둘 다 불편하다. 그러면 수소를 메탄으로 만들자. 거꾸로. 아까 메탄이 있었는데 메탄을 개질을 했잖아요. 메탄을 개질을 하면은 어떻게 했었지?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수소가 있는데 이걸 보내고 싶어. 근데 압축을 하거나 액화는 하기 싫다. 그러면 여기에 CO2를 반응을 시켜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CH4 CH4가 나와야 되는데 CO2에서 메탄화해서 식은 내가
뒤에 식이 나와 있는 게 없나? 어떻게 돼? 수소가스가 있는데 CO2하고 반응시키면 CH4 이렇게 돼야 되겠네. 아니 2개 2몰. 그러면 CH4 남고 그 다음에 O2가 남겠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수소를 역계질이나 마찬가지 역계질처럼 이산화탄소로 해서 CH4로 만들어서 O2는 공기 중에 있으니까 이걸로 만든 다음에 나중에 이걸 가지고 이제 아까 그 계질법으로 수소를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고압도 아니고 저온도 아닌 상태로 할 수 있겠지. 예? 그래서 메탄화를 하자. 메탄으로 만들자. 이송이 편하게. 그 외에도 좀 이제 새로운 방식이고 지금 연구 중인 방식이 하이드레이트, 유기 하이드레이트 방식이 있어요. 하이드레이트인데 유기 하이드라이트, 라이트.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하이드레이트. 새로운 기술인데 이것도 지금 연구 중이다. 근데 현재까지는 어쨌든 이 세 가지를 고려하고 있고 자동차에서는 주로 압축가스를 쓸 거고 아주 대량으로 뭐 해외에서 수송한다 그러면 해외에서 배를 이용한다거나 비행기를 이용한다 그러면 액화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액화해서 보내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가정으로 앞으로 보낸다 그러면 메탄화가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지. 메탄화. 아니면 그냥 메탄가스. 어쨌든 수소를 만들어서 메탄화 하든지 아니면 메탄가스를 이용해서 메탄가스를 쭉 받아들여서 마지막 순간에 계질기를 달아서 수소로 변환시켜 주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제 소위 수소 경제 같은 게 가능하죠. 그래서 일본 같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위기 상황이 많은 나라는 이 정전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지진 같은 것 때문에 가정용 그 연료 전지 시스템을 많이 이렇게 지금 그 장려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유사시에 정전이 됐을 때 그걸 가동하면 되죠. 물론 우리나라도 병원이라든가 중요한 시설에는 임시의 그 저 ESS 시스템 있어요. 그 전기 저장 시스템이 있는데 연료전지를 쓰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큰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세 번째 강의를 마치고요. 이제 남은 부분이 연료전지 자동차 역사 부분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 자동차 구조인데 이미 앞에서 훑어봤기 때문에 좀 빠르게 쭉 넘어갈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연료전지 그 6가지에 대해서 좀 상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쭉 훑어봤기 때문에 아마 이제 쭉쭉쭉 진도 나가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우리가 시험을 4장부터 보기로 했죠. 기말고사. 요 4장부터 연료전지가 핵심이니까 이 4장부터 쭉 한두 번 한 두세 번 정도 쭉 읽고 제 강의 듣고 노트 정리 잘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세 번째 강의를 모두 마칩니다. 수고했습니다.